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블렌디드 수업 현장 지원단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동인천고등학교 교사 임강숙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수업 내용은 학생들의 토의 활동으로 꽉 채운 블렌디드 수업 내용입니다. 한 가지 수업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기대순환과 해양의 표층순환 단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과학 원 과목에서 진행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대기대순환과 해양의 표층순환은 2학기가 시작하고 처음으로 진행한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2학기 초기에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수업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따라서 이 해당 단원 역시 대면 수업, 원격 수업, 대면 수업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 단원 수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핵심 개념, 핵심 내용들을 안내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기본 개념 및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교과서를 참고로 진행을 했는데요. 교과서 자료에 좋은 그림 자료나 그래프 자료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따로 학습지를 준비하거나 혹은 참고 서적을 이용하지 않고 교과서만 가지고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 그래프, 표 자료를 학생들에게 핵심 내용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먼저 안내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단원에서의 성취 기준은 대기의 대순환과 해양의 표층순환과의 관계를 주요 표층 해류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매우 많은 내용을 설명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림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이 설명에 소요된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총 설명은 해당 단원의 경우에는 20분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다른 모든 단원을 2학기 수업하는 내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15분 정도,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즉 학생들이 개념을 어려워하는 단원의 경우에는 2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토의 활동지로 토의 활동을 시킵니다. 토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나름 충분히 배부해줬는데요. 역시나 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의 활동 시간이 30분 정도 부여를 해줬고요. 매우 쉬운 내용들로 구성된 단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토의 활동 시간을 13분으로 제한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줬고요. 학생들에게 제공해줬던 토의 활동 학습지입니다. 지구과학 원 학습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모든 문제들이 그림과 서술로 답하는 혹은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의 활동지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지구과학 원을 선택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나한테 추가로 바라는 그런 수업에 대한 어떤 원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면일까를 고민했을 때 사실 아직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구과학 원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수능에서 특히 많이 다뤄지는 주제에 대해 그 문제를 문제집이나 혹은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쉽게 풀 수 있으면 만족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기출문제들은
핵심 성취 기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수업 자료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선별해서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그림과 표를 제시를 하고 이 그림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아주 기초 개념부터 응용하는 내용까지 순서대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문항은 서술형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답안을 작성하는 칸은 전부 비워져 있는 게 보이시죠? 토의활동 시간에는 학생들이 모둠별로 이 빈칸을 채우는 작업을 자유롭게 의논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토의활동은 모둠 내의 토의도 가능했지만 모둠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생긴다면 옆모둠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이동을 해서 질문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줬습니다. 토의활동이 진행되는 모습인데요. 학생들이 토의활동을 진행하면서 저한테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제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모둠원 모두 선생님 설명 중 이 개념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재빨리 가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설명해줬고요. 심지어는 일부 학생들은 토의활동지를 푸는 과정에서 더 어려운 심화단 내용을 궁금해하면서 그 내용을 토의하는 그런 모둠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잠시 토의활동을 멈춘 다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해 줄게요 하고 추가 심화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해줬고요. 이렇게 토의활동이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 대면 수업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고등학교 1차 시 수업 시간인 50분이 금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2차 시는 원격 수업으로 만났는데요.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신 줌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점을 신경 썼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진행한 모든 활동이 원격 수업과도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줌에 접속할 때 본인 이름에 학번 이름뿐만이 아니라 제일 앞에 몇 조라고 이름을 붙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1조 학번 아무개, 2조 학번 아무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속한 학생들을 위해 저는 자동으로 소회의실을 만들지 않고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모둠을 만들었고요. 학생들이 직접 자기 본인의 이름을 보고 내가 2조라면 2번 소회의실로 입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소회의실을 편성하면 대면 수업에서 진행했던 모둠원 그대로 소회의실에서도 토의활동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원격 수업에서는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요. 물론 이 토의활동에서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도움 요청하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호출이 들어와요. 그러면 1조에서 5조까지 소회실로 직접 들어가서 마치 대면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내를 해줬고요. 이 원격 수업에서조차도 전체로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 싶은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 공지사항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소회의실 끝나고 모였을 때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도중에 공지를 띄워줬고요. 이렇게 원격 수업에서도 마치 대면 수업처럼 토의 활동을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2차시 원격 수업을 진행했더니 이제는 충분한 토의 활동 시간이 부여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문항에 대한 발표를 할 차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순서대로 1조는 1번 또는 1번 발표할 조 손드세요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발표할 학생은 한 조에
한 명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기회를 부여해줬고요. 발표 순서를 2조 발표 담당이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2조 학생이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그 2조 학생이 발표할 때 원격 수업에서는 제가 문항들 중에 아무거나 던져줬어요. 너는 1번 발표하세요. 그 다음 발표하는 학생은 3조 대표 학생이 저 오늘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는 4번 발표하세요. 문항 번호의 순서를 섞은 거죠. 즉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몇 번을 발표하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토의 활동은 더 열심히 참가를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발표 활동을 진행하고요. 학생이 한 개 문항에 대해 답안, 설명 위주로 발표를 하고 나면 그 즉시 피드백해줬습니다. 3차 시는 다시 등교 수업으로 만났습니다. 즉, 첫 번째 단원의 토의 활동 내용이 아직 문항 설명이 끝나질 않았던 거죠. 등교 수업은 처음 시작부터 발표를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를 하다가 말았으니까요. 물론 이 등교 수업, 즉 대면 수업에서도 발표하는 학생들은 문항 번호 순서대로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등교 수업에서는 문항 번호를 추첨했습니다. 문항 번호 추첨통 보이시죠? 제가 쓰고 있는 통인데요. 이 통의 뚜껑을 열면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무 막대기에 번호를 써놓고 이 번호는 나무 막대기 앞뒷면으로 모두 적어놨어요. 번호가 문항 번호 추첨통의 아래쪽으로 가도록 꽂아서 테이블에 놓습니다. 그러면 발표할 학생이 앞으로 나와서 문항 번호 막대기를 추첨을 뽑고 2번 뽑았습니다 하고 저한테 줘요. 그러면 2번 발표합니다 라고 학생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2번 화면을 빔 프로젝트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하겠죠?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는 문항 제목, 즉 문제까지 전부 보여준 건 아니고요. 화면에 가득 차게 그림 또는 표, 그래프만 보여줄 수 있도록 화면 배우를 조절을 했어요.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가득 차게 한 이유는, 그림으로 가득 채운 이유는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옆에 문제가 적혀 있으면 자꾸 문제를 읽고 답을 얘기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토의 활동에서 내가 적은 답을 가지고 와서 보고 읽는 효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림에 직접 손으로 짚어가며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했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들은 답안이 어떻게 되는 거다 라는 내용을 발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벌써 2학기 시작하고 시간이 꽤 지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 발표하는 방법, 기법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표하세요? 답만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 읽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척척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작성한 토의활동 학습지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은 다 끝난 다음엔 더 알차게 채워지겠지만 조별활동 한 다음 토의가 끝나면 이미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모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발표를 할 때 계속 제발 4번만 걸리지 마라. 제발 5번만 걸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뽑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저한테 선포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는 3번을 뽑으면 2번 발표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오픈해주고 있고요. 학습지 답 역시 대면 수업에서도 학생이 발표하면 들어가자마자 다시 화면을 띄워놓고 즉시 보여줬습니다. 이 즉시 보여주는 건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요. 답안 작성 부분에 이미 흰색 글씨로 답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글 파일에 글자 모양 복사 기능을 사용해서 파란색 글씨로
입력을 해둔 다음 해당 칸을 색칠을 해서 선택을 해서 글자 모양 복사를 하면 답안이 바로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 즉석에서 답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힘들게 발표를 시키면 누가 발표를 하겠냐? 토의는 그럼 참여 안 하는 애가 있지 않겠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모든 수업의 모든 발표가 평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수행평가로 반영을 한 거라서요. 사실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옆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타이핑하기 바빠요. 이 학생은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을 수정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점수는 어느 정도 부여를 해야겠다라는 내용을 즉석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학생들이 발표하는 중에도 귀로는 들으면서 손으로는 입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수행평가 점수로 반영하고요. 그리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모든 학생들이 발표를 하려고 다들 손을 들겠죠. 그래서 오히려 규정을 정했거든요. 같은 조원들을 5명씩으로 만들었는데요. 최소 5번의 발표 기회가 주어질 동안 그 해당 학생이 발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5번 발표할 동안은 내가 한번 발표했으면 양보해라. 계속하지 마라. 그래서 조별 토의할 때 토의 끝난 다음 학생들을 보면 야, 너 했어? 안 했지? 나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이런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 번 발표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사실 발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풍부해지고 평가 점수도 좀 더 좋은 점수로 제가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앞다투어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의 활동도 물론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이 내용을 다 이해해서 완벽하게 발표를 하려고 모든 내에서도 시끄럽게 토의를 하고요. 정말 다른 조로 이동하면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업 방법은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린 수업 내용이 무조건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서 강의식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움직이고 직접 말을 하고 직접 그래서 발표를 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을 때 조금 더 수업에 잘 참여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학교,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더 다양한 수업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수업 내용이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